특히 중학교에 다닐 때는요, 폭력 서클에게 수백 번의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이 됐다는 이유로 등교 첫날부터 버티기 힘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같은 사람을 생존자라고 불러요. 저는 아직도 그 생존자라는 단어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전국의 생존자들을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우선 지금 행사가요, 정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준비한 그 스크립트는 5분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전 발언자들까지 4분으로 맞춰 놓은 거는 이제 의원님들 편하라고 하신 건가요? 국회의원들도 국무위원한테 질문할 때 1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1분을 줄이죠?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공정하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서. 네, 그거는 공정하지 않죠. 왜냐? 나는 이미 5분이라는 시간을 약속을 받았고, 여기서 10분 전에 그거를 4분으로 제한한다 하면은 그건 공정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다 지금 밥 여유 있게 드시고 싶은데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사회자의 여기 제안으로 들으시라고 네, 시간을 제가 분명히 드릴 나온 테니까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저 질문 3가지 할 거예요. 네. 교육열이 높은 성남 판교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의 도시 청주 청년 박재현입니다. 저는 제가 느낀 교육의 공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 7년 동안을 불공정 속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느낀 불공정은 폭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다닐 때는요, 폭력 서클에게 수백 번의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10명이 넘는 그들에게 팔다리를 잡혀서 공중에 흔들린 채로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에 던져지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밟혔습니다. 2학년 때는요, 같은 반이 됐다는 이유로 등교 첫날부터 버티기 힘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교실에 없는 시간에는 그 서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력 서클이 아닌 어떤 학생도 그 폭행들을 보고 자신도 당하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에서도 제 옆자리에 앉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서클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에게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폭력의 굴레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폭행을 피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반친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폭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중했고 저는 제 반의 다른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피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다른 서클의 인원의 폭행이요, 저처럼 몸과 마음이 연약한 다른 친구들에게 더 크게 옮겨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자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요, 저에게는 5명가량의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버티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요,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현 친구, 우리 상당식 이야기에서는 친구 같은 사람을 생존자라고 불러요. 저는 아직도 그 생존자라는 단어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단어를 듣고 모든 아픔을 씻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전국의 생존자들을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습니다. 6월 23일에 조문 개정이 되었는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십니까? 저는 만약에 분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도 결국에는 본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저항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격리되어 가지고 다른 반을 편성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법의 시행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부가 굉장히 세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 개정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오히려 폭력 서클이나 가해자를 자극해서요,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폭행이 가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격리라는 것이 그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행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항 자체는 적용을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듣기만으로도 굉장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에서 학교장은 학교에서 상담실을 두고 전문 상담교사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문과 아직 설치율이 70%대인 위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클래스가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찾아가본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뭐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학생들과 밀착되어서 평소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거의 판사처럼 이제 사람들이 접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불만을 저희도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스쿨폴리스가 배치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배치해가지고 상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진짜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개입하는 정도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실이 학교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상담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도중 위클래스에 상담받으러 가는 것은 내가 피해 학생임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학생은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후 저녁이나 주말에 상담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방학에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김문혜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교육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감정과 시각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폭력을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을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학폭은 사회와 가정이고 일부는 부모들의 문제라는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무슨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김은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서 정경희 의원님이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감하지 않는 게요. 그 당시에 저도 받았던 학교폭력 교육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답변을 제외한 5분이라는 시간을 모두 소진했는데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충분하게 다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해 보고 싶고요. 그 같은 경험을 여기 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를 여기서 용기 있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생존자의 다시 그 연장이 이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 대신 드립니다. 학교 폭력은 근데 저는 교육이나 시스템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가 마치 고객과 클라이언트처럼 사무적으로 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고 특히 공교육 학년에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무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건 교육만의 시스템으로 둬선 안 되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까지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의 환기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나서서 더 이상 피해 학생이 그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나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희성군의 명복을 빕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학교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의 발언이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저렇게 용감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